기존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전국 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이 기업 3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5곳 중 1곳은 이전 정부의 정책 시행 이전에 비해서 이 산업의 경쟁력이 50% 이상 떨어졌다고 답했습니다. 또 기존 산업 생태계가 복구되는 데까지는 대략 4년이 걸릴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해당 기업들 이야기만 들으면 상황이 꽤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수조 원대 수출 계약 가능성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이 기업 벌써 눈치채셨나요? 네, 맞습니다. 원자력 기업들입니다. 원전 업계는 현재 국내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이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행 이전 대비 평균 35% 하락해서 65%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원전 생태계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지 궁금한 소식이 시장에 전해졌습니다. 일부 언론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르면 8월 중순 이집트 엘다바 원자력발전소 4기의 2차 측 건설 사업의 최종 수출 계약을 맺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2차 측은 이 터빈 발전기 등을 통해서 1차 측의 핵분열 전기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이 러시아 소속인 1차 측 사업 수주업체 JSC-AS를 향한 이 국제사회의 제재 가능성이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또 계약을 따낸다고 하더라도 서방이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강 통신협회 결제망에서 빼버리면서 채무 불이행 우려가 높다라는 점 때문이었죠. 러시아와 갈등 중인 미국 눈치를 봐야 된다라는 점 역시 문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업체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JSC-ASE는 지난해 12월 원자로 설비와 관련한 1차 측을 뺀 2차 측 사업 단독 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해서 협상을 진행해 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기만 한다면 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에 13년 만에 대규모 수출 계약인데요. 한수원이 2차 측 시공 및 기자재를 공급, 설치하는 계약을 따내게 될 경우 그 금액은 수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한수원은 아직까지는 조심스럽습니다. 최종 계약 체결일을 묻는 질문에 한수원 측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아쉬움은 남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처럼 우리가 전체 계약을 따낸 게 아니라 이 러시아 경쟁사 사업에 하청을 받아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는 영국을 비롯해서 폴란드, 체코, 그리고 방금 보셨던 이집트,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체코 그리고 사우디에 원전 사업에 대한 입찰을 준비 중에 있고요. 폴란드 원전에는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에너지 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국이 원자력 확대 이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데요. 전체 계약이 아니라 좀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그래도 이라크 계약이 성사된다면 원전 업계는 늦춰진 4년의 시계를 되감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문가와 함께 과거의 영광을 원자력 사업이 되찾을 수 있을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 원자력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다라고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만큼 더 기탄 없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 K원전의 경쟁력 저하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경련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국내 원전 산업의 경쟁력이 한 65% 수준에 좀 그친다. 이전 정부 대비 좀 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장님께서는 지금 이 전 정부에서 나왔던 탈원전에 따른 현재 국내 원전 생태계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객관적인 평가는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탈원전은 과거 정부에서 목표였지 탈원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탈원전이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탈원전을 하겠다라는 거고 우리나라는 원전을 계속해서 가동해왔고 원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비중은 유지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탈원전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서두부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경련이 이제 원전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동안 경쟁력이 많이 저하됐다. 일단은 인력들이 빠져나갔고 자금난들이 된다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원전과 관련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요. 개별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추세에 따라서 특히 이제 서방 선진국들의 추세에 따라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원전에 대한 것들을 감소시켜가는 지속적인 추세를 보여왔었고 이런 것들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문제인데 어찌됐든 지금 새로운 어떤 일감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력들이 좀 빠져나간 것들 그리고 새로운 일거리가 줄어듦에 따라서 자금난을 좀 겪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정경련을 통해서 지금 업계들이 토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 워딩을 어떤 식으로 삼는지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뭐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정말 국내 정책 자체가 에너지 정책 자체가 원전을 아예 탈피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 하지만 뭐 여전히 원자력 발전에 우리가 좀 기대고 있는 측면들이 좀 있죠. 그런데 지금 전경련은 계속해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 경쟁력이 많이 저하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러면 좀 한번 실제로 따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련 기업들 수익성이나 실적 측면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한전 기술 같은 경우 지금 제가 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니까 2019년서부터 올해까지 올해 이제 매출 전망치죠. 매출이 줄어든 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탈원전 시대라는 것을 보면 매출이 줄어야죠. 매출은 왜 유지가 되죠?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 그 대신 영업이익은 한 4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준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비용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코 이제 매출이 줄지 않았다라는 면에서 있어서 보면 물론 이제 새로운 매출은 더 없었죠. 추가적인 매출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봐야 되는데 서방 선진국이 그동안 원전 건설이 없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지난 4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대략 한 44기 정도 건설이 됐습니다. 20기는 러시아에서 건설이 됐고 20기는 중국에서 건설이 됐고 나머지는 이제 일부 국가에서 건설이 됐다라는 거죠. 그게 과연 우리나라 탈원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냉정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 세계가 원전을 짓고 있는데 우리 혼자 쏙 빠졌다?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죠. 그 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결국에 전반적으로 원자력이 뭐 이전 정부에서 완전히 줄어들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포인트는 계속해서 원전이 또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EU에서도 텍소노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국에서도 K 텍소노미 이런 것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원전의 친환경 에너지 포함이 좀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다음 달이 되어봐야 알 수 있겠지만 국내 실정을 고려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포함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현 정부에서 지금 이것을 밀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텍소노미를 만들어낸 계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날씨가 오늘 굉장히 덥죠. 그리고 그 미국 같은 경우 1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왔고 중국 같은 경우는 걸어다니는 뭐 곤충들이 타 죽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지구 초원에 대한 어떤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한 그동안의 긴 과정이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유럽에서 텍소노미에
원전을 집어넣게 된 게 그동안 원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몇몇 사건들, 러시아 사건이라든지 일본 사건을 통해서 원전이 친환경이 아니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탈탄소 쪽으로 이제 가고 있었던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러시아 전쟁이 벌어지면서 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집어넣긴 거죠. 집어넣었다고 해서 당장 원전 건설을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할 수 있는 근거, 법적인 근거는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현 정부에서는 이런 쪽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한전이라든지 이런 게 막대한 적자를 시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원전에 대한 트리거를 나타내겠다라고 하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제 멈춰졌던 3, 4호기에 대한 원전 건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명 우리나라 텍소미아에도 이게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법 개정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원자력 발전으로 가는 방향성 자체는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확대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 오늘 증시에 우리 시장에 전해졌던 소식 하나가 있었죠. 이집트 원자력 이 대규모 수출 계약 지금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다. 세부 내용을 협의 중에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먼저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가 이 계약 가능성이 높은 이 계약의 내용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타결이 되면 수조 원대 효과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한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지금까지 제가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 보니까 4-5개 언론에서 이걸 후속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언론에서는 아직까지 침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주요 언론에서는 여전히 침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처음 보도한 것을 읽어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설에 가까운 내용이다라는 점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집트에서 원전 건설을 하고 있고 이거 러시아가 딴 거예요. 네. 러시아가 땄는데 러시아가 모든 걸 다 총괄합니다. 돈도 러시아 돈으로 짓고요. 나중에 이제 이집트가 원전을 통해서 전기료를 받아서 러시아에 갚아가는 거예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원전의 주도권을 러시아와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기술을 지금 미국 기술이 통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해서 올 4월 달에 그러니까 러시아의 하청을 우리가 이제 받는 구조. 2차 산업에 대해서 4월 달에 이제 원래 사인이 계약이 되고 있었던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탈원전이라고 우리가 외치고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난 정부에 이뤄진 일이고 새 정부가 바뀌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났었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갑자기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에 대한 지급 결제 문제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미뤄졌었던 거죠. 아직까지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루어지고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2차 벤더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전체 계약금의 5에서 10%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원전에 대한 핵심 기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토목공사를 맡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하고 현대건설과 한수원 세 군데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이제 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근데 현대건설은 스스로 철회를 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만 들어가 있고 한수원이 공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까 한수원이 이제 이것을 따서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현대건설이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두산에너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뒤에 가서 다양한 얘기들을 펼쳐냅니다. 우리에게는 토목공사를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된다라면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글쎄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썼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정작 현대건설은 좀 올라가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주가가 올라갔다 주춤해요. 근데 나머지 원전 관련주들이 올라가는데 이들은 이 기사 내용에 하나도 거론된 적이 없고 포함될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높지 않다라는 거죠. 러시아만 해도 수많은 밸류체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 좋죠. 당연히 좋은 건데 그런 거 가지고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 점을 좀 강조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한수원장이 SNS를 통해서 올렸고 그런 것을 일파만 퍼지면서 기자가 팩트 확인에 들어갔는데 어느 것도 한수원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온 게 없고 8월 달에 체결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또한 한수원에서 확인해 줄 수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알려진 바로는 대략 한 2, 3조 원 정도의 공사를 맞는 정도다. 이게 이 정도가 그나마 팩트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 우리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말 이 소식 때문에 지금까지도 원자력 관련주들, 심지어 또 원자력 해체 관련주들까지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게 원자력 발전 뭐 수주 가능성 자체도 아직 좀 더 따져봐야 되는 거고 수주를 한다고 해도 원자력 발전 자체보다는 거의 토목공사에 가까운 건데 지금 현재 관련주들 흐름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글쎄요.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위험하다 안 하다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고요. 일단 지금 이제 그 두산엘러빌리티가 계약 주체로 들어가는 것은 현재 그 기사를 보면 그나마 팩트성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외에 어떠한 기업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지 불투명하고요. 어떤 계약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체 자체가 이집트와 러시아가 계약을 맺은 거고요. 거기에 우리가 일부 그 원전 자체를 짓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어떤 뭐 종합적인 뭐 예술이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우리가 부품의 하나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집트 그 원전을 우리 기술을 짓는다 이거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어떤 확대 해석도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대 해석은 좀 위험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와 미국 간 지금 산업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의 긴밀한 관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5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었을 때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원전 동맹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당시 이 원전 동맹에서 주요 현안이 무엇이었는지 이 한미 양국의 동맹으로 이 원자력 업계에서는 또 어떤 훈풍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아직까지 미국이 원전을 짓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뭐 밝혀진 건 없어요. 당시 제가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된다라면 우리 측에서 요구를 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는 지금 많은 그 기술을 미국 기술을 갖다 쓰고 있거든요. GM 기술을 갖다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원전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서 짓고 있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지금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러시아와 중국 기술이 자체 국내에서 소화가 되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작년에 당 대회에서 150기 원전 건설을 얘기를 했고 그걸 글로벌 입찰을 붙이지 않고 자체 기술로 좀 소화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과 우리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우리가 이제 미국 기술 쓰니까 서로 간에 원전에 대한 어떤 입찰을 들어갈 때는 같이 들어가자라는 부분들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아직까지 이런 것들 지금 이제 앞서 보여주셨다시피 전 세계에서 지금 글로벌 입찰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몇 개 없잖아요. 거기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더군다나 우리가 원천 기술을 미국을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미국도 허락을 하겠다라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의미를 보셔야지 새롭게 우리가 이제 뭐 원전을 미국에서 짓는다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짓는다라는 식의 그런 얘기들은 아니다. 어차피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이번 정부에서 원자력 사업 자체에 대해서 좀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뭐 이미 후보 시절부터도 상당히 네. 많이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네.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로만 봤을 때는 그런 상황들이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분위기 자체는 친환경 에너지, 원자력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럼 대체 이 원자력 사업 자체는 좀 사업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지 우리가 궁금해지거든요. 원전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냉정히 평가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그 언론의 노출도가 많은 건데 우리가 이제 3, 4억이 원전에 대해서 다시 짓겠다라고 지금 현 정부가 밝히고 있잖아요. 현 정부도 스스로 5년 내에 원전 건설을 첫 삽을 뜰 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일단은 지난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짓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허가가 완료됐거든요. 그러면 이 원전을 짓기 위해서는 다시 친환경 평가서부터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게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미리 부품을 먼저 발주를 주겠다. 인정을 한 거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우리가 이제 원전을 수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텍소미아에 됐으니까 텍소미아에 된 거예요. 여러분들 원전을 짓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거지. 유럽에서 어느 지역에 어떤 것으로 짓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게 나와야 짓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원전 생태계가 하나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원전 생태계가 복원이 된다라고 해서 모든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이 달라진다는 건 아니죠. 하나의 지금 뭐 우리가 일부 건설사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한다라든지 그런 하나의 트리거는 되지만 우리 산업 전반을 바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원전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관련된 산업들이 많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원천 기술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트리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원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면들은 상당히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기를 수출하는 거라든지 원전을 수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뭐 그 외의 것들도 많은 우리 코트라가 나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라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점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단순하게 원전이 지난 정부에 눌려 있었다. 그래서 새 정부의 원전의 드라이브를 거니까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군가 원전을 지은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요. 거기에 입찰을 들어가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내오는 게 중요한 것이지 희망만 갖고 올라간다라고 본다라면 많은 테마주들의 모습과 비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분명 우리가 공사를 따와서 달러로 벌어온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희망을 분명 놓쳐서는 안 되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이제 2, 3조 정도라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2조 정도 매출을 일으킨다? 이게 굉장히 큰 걸까요? 그 정도 회사 규모라면 별로 저는 그렇게 물론 플러스 알파는 되겠죠. 플러스 알파는 되겠습니다만 더군다나 2조를 뭐 한두 달 내에 짓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짓는 거라면 이게 또 매출이 또 나눠지게 되죠. 그렇게 된다라면 금액 자체가 우리가 뭐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2, 3조라면 어마어마한 돈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시장은 이미 크게 장밋빛 전망에 크게 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또 투자자분들 많이들 이미 좀 원자력 발전주에 관심이 이미 쏠려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좀 접근을 하기에는 여전히 좀 변동성이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하실 때 유의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대감을 갖는 거 이후에 확인해야 될 것은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자제분들 키워보시면 공부 잘한다, 공부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면 밀어주잖아요. 근데 결국 시험 보고 나면 뭘 갖고 오라고 그러죠? 성적표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현 정부가 원전에 대해서는 많은 트리거를 걸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안 될 수 있는 뭐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경계감 여러분들이 항상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도한 장밋빛 전망은 좀 거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희망적인 부분들 있긴 합니다만 냉철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보는 키워드 식센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 키워드 식센스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코스피는 그래도 장 초반에 혼조세를 딛고 지금 현재는 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아직까지도 좀 혼조세 양상이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좀 상승과 하락 요인들 좀 맞서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은 지금 지수가 양시장은 강보합 수준, 코스피는 조금 더 올라간 수준이긴 하지만은 7월 FMC와 또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다소 관망세가 짙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매매를 이제 선물 가지고 거의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과 연관된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만 지금 종목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또 이제 그 달러 인덱스가 그 좀 약간 좀 밀리면서 장중 이제 환율이 1,310원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지금은 1,308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들이 선물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이고, 오늘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코스피도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이 일단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순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장 초반에 양시장 매도를 하다가 역시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그 코스피 쪽에서 순매수가 좀 전환이 됐고요. 나스닥 하락 영향으로 인해서 기술주 중심의 좀 매도세는 좀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오늘 이제 우리나라 2분기 GDP 성장이 발표가 됐는데 0.7% 정도 성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예상치의 0.4% 정도인데 이를 상회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제 한은이 금리 인상할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어떤 그 돈을 더 여유를 좀 둘 수 있다, 이런 그 분석이 좀 나왔고요. 또 이제 특히 이제 그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민간 소비가 살아나면서 서프라이즈가 이제 GDP 성장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시장의 어떤 키워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환율에 되게 민감하게 지금 지수가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연준의 긴축 강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번 주 이제 목요일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타날 것인지 볼 수 있겠고, 실적 시즌인 만큼 기업의 실적에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현대차 그룹주로 마찬가지고, 다른 이제 그 실적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주가 반응하고 있고요.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여지없이 주가가 빠진 그런 상태이고, 컨센 대비해서 미달하는 종목들 주가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일단 기업의 실적, 2분기 실적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수 자체 흐름은 나스닥 선물 장중 움직임과 거의 그냥 일치하게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외국인들 선물 플레이에서 움직이는 장이라서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정말 힘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지수는 올랐는데 내가 가진 종목은 빠지는 장이 오늘 같은 장이라고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 오늘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가 전체적으로 많거든요. 이게 아주 미세하게 조금 더 많은 수준인데, 코스피 쪽에서는 조금 더 상승 종목수가 좀 늘어나는 게 좀 더 사이즈가 큰 종목들을 위주이다 보니까 좀 그 아랫단인 종목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다 부진하다. 그러니까 실제 내각 계좌가 지수가 오늘 견조한데도 불구하고 좀 빠지는 이유는 이런 데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지수는 그래도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정작 내 계좌 속에 있는 종목들은 답답한 흐름 보일 수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속이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도 역시나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 전개되고 있는데, 자, 오늘 시장 한마디 먼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키워드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6개 키워드 공개됐습니다. 오늘 일부 언론이 한국 원자력의 이집트 수주 가능성을 타진을 하면서 소개를 하면서 원전 관련주들 시장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들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빗썸 미국 FTX의 매각 협의 소식이 협의를 하기는 했다라고 언론에 보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우마무스메가 구글 플레이 그리고 앱스토어 양대 마켓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시장에 전해졌습니다. 한편 펄프 가격이 급등했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1,000를 돌파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오늘 재지 관련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미국 현지 시장에 대한 투자 소식들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SK그룹입니다. SK그룹의 미국 투자 논의 소식 오늘의 이슈로 선정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러시아의 가스 감축 소식도 시장에 전해졌는데요. 유럽향 가스 공급 축소 소식 시장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비덴트, 카카오게임즈를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선정됐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 현대건설, 카카오게임즈, APTC입니다. 네, 오늘의 인기 키워드로 이집트 대규모 원전 수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원전 키워드, 또 양대 앱마켓 1위를 기록한 우마무스메, 마지막으로는 바이든 대통령과 SK 최태원 회장의 화상 면담 이슈가 선정이 됐습니다. 각각 특징주로는 현대건설, 카카오게임즈, APTC가 선정이 됐는데요. 우선 현대건설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현대건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단 스톱 의견 드리겠고요. 투자 관점에서 길게 봐도 된다 정도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나왔던 뉴스가 이제 이집트 쪽에 원전 수주가 수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게 어쨌든 1차 변도가 아니라 우리가 2차로 이제 하청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수익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거를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이 원전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어쨌든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 다만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다소 이제 테마성보다도 여기 실적과 테마가 같이 붙은 그런 상황이고, 2분기 영업이익이 대략 한 1,754억 정도 나왔거든요. 여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4% 정도 좀 증가를 했는데, 추정치보다는 컨센 대비해서 조금 하회했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일회성 비용이 좀 들어가는 측면이 있어서 이로 인해서 이제 좀 컨센 하회했지만은,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이제 국내 수주가 이제 한 17조가 넘어갔거든요. 17조 7천억 정도로 해서 목표치의 96%를 달성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쪽은 어떤 수주랑 매출이 좀 많이 증가하고, 특히 해외 쪽에 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원가가 올라가면서 수익성은 져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은 하반기 실적이 좀 더 기대감이 있어서 중장기로 좀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동사가 최근에 이제 주가 움직임이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과정에서 지금 매물대 딱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익절 라인 한 41,000원 정도 잡아놓고서 오늘 한 종가에 좀 비중을 좀 줄여놓고, 내일 만약에 추가 상승 나올 때는 차익 실현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대략 한 4만 원 이하 한 39,000원대 들어왔을 때는 재매수 관점에서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스톱 의견 받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양대 앱마켓의 이 왕좌를 차지한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카카오 게임즈의 우마무스메가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우마무스메 처음에 출시되고 나서 힘이 빠졌네 어쩌네 하는 이야기 들리다가 지금 다시 또 기분 좋은 소식 전해졌는데요. 자, 과연 카카오 게임즈 고일지 스톱일지 궁금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고견 드리겠고요. 우마무스메가 이제 이제 출시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이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업데이트 효과로 인해서 좀 실적이 좋을 거라는 그런 분석이 나타나고 있고, 양대 마켓에 매출 1등으로 올라놨고, 리니지 M을 지금 제쳤는데요. 1일 사용자가 30만 명 정도 좀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일매출이 요거 기준으로 해서 일매출 한 1,140억에서 150억 정도 좀 잡은 상태이고, 이게 6월 달에 이제 우마메스가 나온 이후로 7월 달에 바로 업데이트하면서 지금 매출이 빠르게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고요. 업데이트가 키타상이라는 업데이트가 됐는데, 요 키타상 같은 경우가 이게 일본의 유명한 경주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카드로 지금 쓰여 있고, 이 서포트 카드 아이템으로 좀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제 없으면은 게임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워낙 이게 좀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키타산 블랙 같은 경우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우마무스메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 카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인기가 좀 있고, 이미 이제 우마무스메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달에 일본 출시되면서 인기를 이제 거의 검증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출시된 게 이게 이제 어떤 흥행에 이어졌는데, 카카오 게임즈 주가가 지금 최근에 보유해서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빠졌다가 바닥을 5만 원 선 전후에서는 잡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5만 원 이탈을 이제 5만 원 정도를 손절 라인을 잡아놓고서 추가적인 반등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한 5만 4천 원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APTC인데요. APTC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APTC도 고견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속보로 나온 뉴스가 바이든 대통령과 SK 최태원 회장이 이제 화상회의가 이제 내일 한 새벽 정도 있을 거로 지금 속보가 좀 나왔고요. 26일이라고는 했지만 현지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27일 새벽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SK 최태원 회장 간에 이제 미국 내 투자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여기에는 상무부 장관도, 미국 상무부 장관도 참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게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면담보다도 이게 화상회의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어디에 투자할지 규모라든가 시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뭐 배터리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반도체 쪽으로 특히 이제 SK그룹이 지난 5월달에 미래생명 동력으로 해서 BBB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이 세 가지 분야에 2026년까지 247조 투자한다는 안을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내 투자가 179억이고 해외가 68조 정도로 국내가 179, 해외가 68 정도로 이제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아마 요게 일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반도체 쪽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SK하이닉스 쪽에 수주가 가장 많은 거의 199% 되는 회사가 APTC거든요. 지난해 SK하이닉스가 청주 공장 투자 보류한다면서 주가가 좀 빠진 측면이 있는데 SK하이닉스가 미국 쪽에 투자가 밀린다 하면은 최대 수혜자가 바로 APTC라고 볼 수 있겠고요. APTC는 그 반도체 건식식각에 관련돼서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는 회사이고 국내 유일한 그 건식식각 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쪽의 수주가 터질수록 실적이 급증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 이슈 나올 때 가장 떠올릴 수 있는 장비 회사 바로 APTC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APTC 주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오늘 급반등 나와서 아마 오늘 바로 쫓아가게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요. 익절 라인만 좀 잡아줄게요. 익절 라인은 16,500원 정도 잡고서 만약 매수를 노리신다면 16,000 초반 들어오기 전까지를 좀 기다려 보시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APTC, SK하이닉스와 짝꿍 종목으로 머릿속에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창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장 마감까지 2분 남짓 시간 남았는데요. 현재 동시효과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28% 오른 2,410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입니다. 오늘 수급 주체들 움직임 장 마감이 다가올수록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 1,000억 넘는 매수세를 보였던 개인 점차 매수 규모를 줄이더니 현재는 매도 전환해서 198억 원 던지고 있습니다. 반면 오전장 동반 매도에 나섰던 외국인과 기관 현재 외국인 49억 원가량 던지고 있고 기관은 매도 규모를 줄이다 못해서 현재 매수 전환했습니다. 현재 247억 원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이 비교적 우세한데요. 하지만 상승폭 자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중국 1위 코발트 정련업체 화유 코발트와 배터리 재활용 합작 법인을 세운다는 소식과 함께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 마감이 다가올수록 상승폭 둔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재 0.24%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입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종목별로 등락 엇갈리고 있는데요. 연일 질주해오던 현대차 오늘은 다소 부진한 모습입니다. 약보합세 보이고 있고 네이버 1%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와 함께 LG화학, 삼성 SDI 등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0.09% 상승한 790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매수세와 외국인 팔자세가 맞서고 있습니다. 개인 현재 751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은 600억 원 던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이 우세한 모습인데요. 다만 에코프로비엠은 약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1만 7,30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NF 1.89%가량 상승하고 있고 카카오게임즈 현재 2%대 오름세입니다. 이어서 6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에서 10위권 종목들 종목별로 등락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하락이 훨씬 더 우세한 모습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장 분석과 함께 또 특징주들 같이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상당히 혼조세를 보이다가 그래도 코스피 지수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제 FOMC를 이제 앞두고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도 잘 버텼어요. 원래 과거에서는 이런 이제 불확실성 내지는 이런 지표를 앞두고 먼저 빠지거나 계속 약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더 빠지고 미국 시장이 올라가도 올라가지 못하고 좀만 조정받으면 더 빠지고 맨날 그랬는데 잘 안 빠지는 게 좀 의외다 싶을 정도로 강한데요. 제가 아침 방송에서 실전 매매 정수에서 계속 지금 빨간색 넥타이를 연속적으로 3주 내내 3주가 넘을 거예요, 이제는. 계속 6월 이때서부터 계속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왜냐면은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온다는 것은 제가 빠질 것을 대비를 해서 먼저 그렇게 징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오지 않냐면 이게 빠지는 모습이 나와야 조정이 시작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 시장은 아무리 봐도 지금 빠질 만한 모양이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미국 시장이 박살이 나서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장대 연봉을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날도 2,300이 깨져버리면서 이렇게 조정이 들어갈 시그널이 보여지면서 뭐 이렇게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전혀 그 모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빨간색 넥타이를 매면서 왜냐하면 지금 상승으로 계속 반등을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 방향은 단기 반등 상승 방향으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언제까지 계속 지속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음봉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시작은 되겠지만 아직 그 흐름은 오지 않았다. 근데 이제 FOMC가 내일까지 진행하고 이제 내일 새벽 우리나라는 목요일 새벽에 발표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거기다가 이제 애플 실적이라든지 메타 그다음에 뭐 알파벳 이런 이제 IT 굵직한 미국의 이제 구글도 마찬가지고 이제 실적들을 발표하게 되는데 26일서부터 28일 날에 계속 발표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발표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시장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수익이 난 것들은 그러니까 굳이 손실이 난 것들은 정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유는 어제도 얘기했고 지난주 금요일도 얘기했고 계속 일주일 내내 얘기했지만 시장이 지금 조정 방향이 아니에요. 지금 반등을 주고 상승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제가 빨간색 넥타이를 말고 오면서 하는 얘기도 아직 시장이 조정을 받을 생각이 없으니 수익 난 것들만 좀 정리를 하고 나서 FOMC를 불확실성을 가져가지 말고 일부 20-30% 현금화를 챙겨놓고 가보자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시장이 내일 이후에서 갑자기 미국 시장이 쿵 하고 떨어지면 그럼 현금 비중을 50%를 늘리든 100%를 늘리든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고 지금은 미국 시장이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미리 현금화를 다 해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들이 빠질 줄 알았는데 어라 계속 올라가네 이래버리면은 그때서부터는 이제 골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올라가 버리게 되면 미리 현금화를 하면 그래서 아직 미리 현금화를 많이 하는 것은 아직 좀 시기상조인 것처럼 보이고요. 어쨌든 조정을 받으면은 더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종목들이 깔끔하게 더 움직일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더 좋은데 지금 굉장히 이래서 오히려 올라가니까 좀 지저분한데 종목들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숨어 있다가 움직여요. 오늘도 사료주들이 숨어 있다가 이지바이오가 급등을 나오는 그런 이제 두더지처럼 숨어 있다가 움직이는 이런 흐름들이 최근에 계속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FOMC를 앞두고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잘 버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나 개인들의 체감은 여전히 좋지를 않다. 이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조정받기 시작하게 되면 아침 방송 잘 보세요. 제가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오는 순간 조정이 시작이 됐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때는 현금화 비중을 더 늘리시면 되고요. 아직은 수익이 난 것만 잘 챙겨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오늘도 보면은 팜스코라든지 이지바이오라든지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는 잘 올라오면서 수익을 줬을 거예요. 최근에 매매했던 사람들은 이게 수익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도 지금 수익이 안 났다 그러면은 여기 6월 여기서 물렸다라는 얘기인데 6월 말에서 7월 초에서 공략했던 사람들은 다 수익으로 돌았을 거니까 수익 났을 때 이런 종목들은 그냥 파는 게 낫다는 얘기고 자 그럼 이제 오늘 종목 두 가지를 한번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무림페이퍼부터 보겠습니다. 무림페이퍼
오늘 뭐 이슈가 원전 이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종이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뭐 가스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여전히 그 코로나 9만 명 돌파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었는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끝까지 강하고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뭐 대부분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흐름들이 좀 많은데, 자,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도 지금 국제 펄프 가격이 $1,000 돌파했다는 소식 때문에 아침에 좀 강했습니다. 신풍재지, 무림페이퍼, 무린 S&P, 뭐 그다음에 한창재지 등등 아침에 강했다가 다 밀렸거든요. 다른 애들도 비슷해요. 오늘 원전 이슈도 있었지만 원전주들도 죄다 밀리는 흐름들이고 가는 것들만 가고 과거에 움직였던 애들은 꼼짝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이슈에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은 다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깔끔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슈에 다 반응하지 않고 반응하는 게 있고 반응하지 않는 게 있고 이러면 참 어려워요. 뭔가 이슈가 나오면 다 반응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바닥주들. 근데 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보성 파워텍이 그런 거죠. 원전 이슈 있었는데 꼼짝도 안 해요. 한신기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처럼 다 반응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재지 관련주 쪽인데, 일단은 국제 펄프 가격이 올라가갖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강하게 움직였다가 그 시초가 대비 굉장히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 내려왔죠. 18%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종가가 3.6%니까 아침에 2.9%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고점에서 쫓아가다 물렸던 사람들이 지금 다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들을 봤을 때서는 쫓아가서 매매하는 거는 상당히 지금 어렵다. 일단 내일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혹시나 매매하다 물린 사람들이 있으면 내일 이후에서 잘 빠져나오시고 더 빠진다고 물타기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라갈 때 이렇게 이슈가 나오면 잘 팔아먹었어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더 올라갈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대성에너지인데 러시아 유로가스 공급 이슈 때문에 이제 그 공급을 중단하는 그 감축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주들이 아침에 좀 움직이는 듯 했으나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GSE도 이제 관련주 쪽이고 대성에너지도 그런 쪽인데 그러니까 과거의 이슈처럼 막 이때는 급등을 했었는데 그 흐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매매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FOMC가 지나고 나서 다시 쳐다봐야 될 것 같고 오늘과 내일 사이에서는 물리지 않도록 일단 조심하는 게 좋겠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세 번째 저실점 매매 정수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하나 손해보험인데요. 지금같이 FOMC에 있을 때에서는 수익난 종목들은 조금 일부 챙기는 게 좋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제도 말씀드렸고 얘는 여전히 지금 수익 권역에 있잖아요. 수익 권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절반이다 절반 이상을 좀 팔았다가 다시 조정 시 재매수하는 게 좀 좋아 보인다 정도로 AS를 해드리고 자 그러면은 시장 점수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80.5 뭐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쁠 필요는 없죠. 만약 음봉으로 떨어지면은 75점, 70점으로 떨어지겠지만 뭐 여전히 양호한 상태고요. 매수 포인트는 70.2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해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 잡기는 조금 애매해서 미 그리고 사료주들이 오랜만에 다시 빨간색으로 바뀌기 시작해서 80.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FOMC를 앞두고는 있지만 그래도 시장 점수 나쁘지 않게 받아들었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이정수 파트너의 강연회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반전의 하반기를 준비하고 싶은 시청자분들 이 자리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 샵 0082로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정수 파트너와 장중에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지금 다 못다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소통 방송 역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또 1시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리드하는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